네, 7월 9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이슈 레이더 시간 신인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우리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들 오늘 주목해 볼 만한 키워드 4개 체코 원전부터 삼성전자, 현대차, 한국콜마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체코 원전 굉장히 관심 많으시죠? 30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을 우리가 따내느냐 아니면은 프랑스 EDF가 따내느냐 지금 우선 협상자 먼저 선정을 하겠습니다만 곧 발표하겠죠? 언제 발표하죠? 아마 이르면 다음 주에 있을 것으로 이제 업계는 관측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한국전력기술과 한전 KPS, 대우건설, 두산에너빌리티 이렇게 참여하고 있는 팀 코리아 그리고 프랑스의 EDF, 프랑스 전력공사가 함께하는 이 프랑스 팀 이렇게 양자 구도로 가고 있는데요. 최근에요 현지 체코 매체에서 에너지 안보를 고려하면 프랑스보다 한국이 낫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체코는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러시아와 거리 두기에 나섰는데 프랑스의 EDF가 러시아 국영 원자력 기업이죠. 로사톰과 이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우려를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과 함께 체코 원전 우선 협상자 발표 일주일 정도 앞두고요. 갑자기 어제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이 두산에너빌리티와 한전기술에 각각 수백억 원대의 외국인 자금이 들어왔고 관련주로 묶이는 우리 기술 같은 경우는 20% 상승했죠. 오르비텍도 두 줄이 다 뛰더라고요. 주가가 어제. 두 줄이 뛰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멘텀이 우선 협상자 발표 전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도 이번 주에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마침 또 윤 대통령이 지금 워싱턴으로 갔습니다. 나토의 정상회의 참석차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체코하고도 정상회담을 한다고 하니까 그게 바로 이제 아마 내일이나 모레 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관련된 소식이 또 들어올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포럼을 연다고 하는데 그 지난달에 실리콘밸리에서 열었던 거 같은 포럼을 또 여는 거죠? 네, 이번에는 한국입니다. 이번에 한국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코엑스에서 오후 1시 반에 열리고요. 이 포럼 자체는 그러니까 아마 장 후반에 어떤 내용 나누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오전에는 반도체 설계 기업 시노시스 같은 곳들이 참석하는 협력사의 네트워킹 포럼, 그 세이프 포럼도 같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번 파운드리 포럼에는 이제 최시영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이 기조 연설을 하는데 이 자리에서 특히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공정 로드맵이나 그리고 또 AI 칩 전략들이 어떻게 추가적으로 나올지가 업계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시장의 호응을 받는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모멘텀 타고 있는 삼성전자 주가에는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지 않나라는 기대감도 시장에서는 일부 갖고 있다는 점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침 간밤에도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 주가가 또 올라주긴 맞습니다. 했습니다. 오늘 좋은 흐름 이어가기를 바랄 텐데 여기에 그 고춧가루를 확 뿌리는 지금 삼성전자 지금 파업 이슈가 아직도 계속 이어지고 있단 말이죠. 지금 현재 진행 상황 어떻습니까? 8일부터 10일까지 그러니까 어제부터 수요일까지 이제 총파업하기로 했는데 어제 첫날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제 첫 시작이었는데 노조 추산으로 6,540명 정도가 파업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 노동조합 이번에 파업 밝힌 곳이 조합원이 3만 명이 조금 넘어가니까 실제 참여율이 파업 참여율 한 20% 정도 넘었다고 봐야겠죠. 삼성전자 사측은 여러 가지 대비를 해놔서 현재까지 생산 차질 이슈 없다라는 입장이지만 문제는 이번에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밝힌 파업의 목표가 회사의 생산 차질을 일으켜서 노조의 이야기 들어줘야겠구나라는 데 방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실제 생산 차질 일어나지 않았지만 파업이 장기화되면 그리고 10일까지 파업에서 생산 차질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파업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점 하나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이렇게 파업이 장기화가 되면 현재 모멘텀 타고 있는 삼성전자 주가 아니면은 실적의 공급 문제 가능성이 이 시장에 영향을 끼칠지도 살펴볼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노조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상생을 조금 했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 이슈 파업이나 노조 하면 또 현대차인데 현대차 임금 협상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현대차 이번에 타결했습니다. 타결했습니까? 위험하다 말씀드리면서도 아직 모른다 말씀드렸는데 이 노사가 결국 이번에는 6년 연속 무분규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굉장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현대차도 파업 결의하긴 했습니다. 10일부터 부분 파업하기로 했는데 이번에 타결되면은 부분 파업 이제 안 하게 될 것 같고요. 어제 밤에 타결을 했군요. 극적으로 타결했습니다. 주요 내용 보면요. 올해 현대차 기본급이 4.65% 정도 높아지고요. 여기에 기본급 400%에 1,000만 원 추가로 지급하는 이 성과급 보상안이 나왔고 별도 격려금에 더해가지고 임직원의 주식을 한
5주씩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현대 주가 고려하면은 한 150만 원 더 주겠다 뭐 이런 얘기가 될 수 있고 또 하나 살펴볼 부분이요. 현대차가 아마 9월 정도 되면은 글로벌 누적 판매 1억대 달성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때 또 추가 성과급을 주기로 노사가 합의를 했으니까 누적이니까 무조건 달성하겠네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언제가 같습니다. 됐든. 그런 부분을 보면은 이번에 나름 이제 노조가 원하는 쪽이 좀 이루어지지 않았나 임업 쪽에서는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동안에 뜨거운 감자로 꼽혔던 정년 연장 문제가 있습니다. 원래 만 60세까지인데 우리는 만 64세까지로 하자. 사측은 이게 어렵다. 이렇게 해서 노사가 조금 오래 시간을 끌어왔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행 1년이었던 숙련 재고용 제도를 2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이번에 합의가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현대차 근로자들은 60세에 정년 퇴직하고 나면 최대 2년까지 촉탁 계약직으로 회사를 만 62세까지 다닐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자 이제 노조가 당초 10일로 예정됐던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파업 계획 아마 유보하기로 했는데 12일에 조합원 대상 찬반 투표가 진행되고 나면 이 같은 임금 협상안 타결되고 현대차는 올해는 파업을 비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관건은 12일에 조합원 대상으로 노조 조합원 대상으로 열리는 찬반 투표가 되겠네요. 여기서. 그래도 여기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타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타결이 돼서 주가에도 부담을 덜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이슈 화장품주 올 들어서 상반기에 뭐 가장 많이 뛴 코스피 코스닥 다 합쳐서 가장 많이 뛴 종목 실리콘2였는데 화장품 유통 채널이죠. 뭐 맞습니다. 6배가 뛰었다. 이런 보도가 나왔었는데 화장품주 조금 주춤하고 최근에 이제 실리콘2 같은 경우에 뭐 주춤하긴 했습니다만 5.5가 아니냐 이런 얘기 있었죠. 예. 네, 증권가에서는 화장품주 목표가를 계속 올려잡고 있다. 이런 소식이 나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그 우리나라 브랜드들의 개발과 생산을 담당하는 ODM 업체들 대표적인 게 한국콜마 있고 코스맥스가 있는데 이 두 회사에 대한 목표가가 지금 최근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선 한국콜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KB증권이요. 한국콜마의 목표가를 기존의 16% 높인 7만 8천 원으로 상향을 했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일단은 올해보다 내년과 내후년 좋다는 얘기입니다. 뭐 2분기만 봐도 한국콜마의 국내 ODM 실적이 국내 한정에서는 분기 최대 달성할 것으로 전망을 했고 2025년과 2026년의 영업이익 전망치도 기존 대비 10% 넘게 상향을 각각 했습니다. 여기에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한국콜마 실적 안 좋을 때 한국콜마가 인수했던 예전 CJ제일대당 계열이었죠. 이 한국콜마 자회사 HK 이노엔이 실적 괜찮을 것 같다. 올해도 실적 개선을 전망하기도 했었는데 이런 부분을 보면은 한국콜마에 대한 기대치가 좀 더 시장에서 높아질지 살펴볼 부분이고 NH투자증권은 코스맥스에 대한 이 목표가를 23만 원으로 기존 대비 15%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2분기 실적 기대에 부합할 것 같고 최근에 동남아랑 중동 시장에서 코스메스가 개발 생산한 제품들이 사랑받고 있다. 이거를 좀 어렵게 얘기하면 침투율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침투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게 이 분석의 근거입니다. 이렇게 우리 한국의 화장품 기업들이 외화머리의 천병 역할을 할 줄은 사실 몰랐는데 반도체만 있을 줄 알았더니 반도체에 뭐 자동차만 있을 줄 알았더니 이렇게 화장품이 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가도 쭉쭉 올라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인규 기자와 함께한 이슈 레이더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